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늘 한 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완치돼서 이번 주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 확진 환자 수가 어제는 이제 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오늘 이제 한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난달 말부터 해가지고 확진 환자의 이제 증가 추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침까지는 사실 15명이어서 예. 조금 안정이 됐는데 그 잠시 사이 한 명이 또 확진이 됐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분이 국내에서 있던 분이 아니고 해외 여행 후에 와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확산세가 중국 내에서뿐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도 지금 모르게 확산세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서 돌아온 분을 저희가 다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브리핑을 좀 보내드렸는데 오늘 내용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진단 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1339로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2차, 3차 감염자 혹은 무증상장이나 뭐 잠재적으로 어떤 그런 잠복기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50개 정도의 병원에 조만간 진단 시약이 배부가 되면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검사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발표된 이제 16번째 확진자. 네. 이제 태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12번 환자처럼 이제 중국이 아닌 그렇죠. 제3국을 통해서 온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검역망, 방역망을 넘어서 그동안 이분이 이제 어디를 이제 돌아다녔는지 이제 면밀히 좀 경로를 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계속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검역과 방역의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나고 네. 있는 지점이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조사 범위라든가 방역의 어떤 전략을 갖다가 좀 더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높아지는 건가요? 네, 우선은 지금 중국 후베이성 입국은 사실은 지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1차적으로 중국의 어떤 위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에 대한 그런 걸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능동 감시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나 태국처럼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도 조금 다른 방역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추적이 일일이 가능한 게 참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뭐 추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국민이 개개인이 여행을 했다든지 그리고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안 좋다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병원에 진단 시약이 있는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시고 갈 때 마스크를 최소한 KF94 정도를 꼭 착용을 하시고 진료를 보시면 조금 빨리 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뭐 12번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확진자가 네.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통제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외교 당국을 통해서도 서로 이제 좀 더 협조가 협조가 좀 되겠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죠. 지금 네. 이제 완치된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네. 2번 환자. 네. 의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완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좀 더 이제 퇴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치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호흡기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전염성의 위험이 없는 상태고 또 24시간 2회 이상의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컨퍼런스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이 네.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냥 뭐 환자가 증상이 없고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혹시라도 양성이 나온다든지 재감염이 된다든지 이러한 위험을 조금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었고 네. 그럼 오늘로 치면은 한 11일째 정도 되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완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거는 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아직까지 치사율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사스가 10 정도, 메르스가 35에서 40%,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가 한 2.8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 뭐 4%까지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치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어떤 치사율 면에서는 일반 독감보다는 조금 높지만 네. 이런 사스 메르스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도 55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나이가 젊은 분이 아닌데도 잘 그렇죠. 이겨내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조만간 대부분 다 완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고 또 잘 환자분들이 그만큼 또 어떤 관리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잠복기 14일이 지나고 나면은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잠복기는 2일에서 한 14일 정도로 보고 있고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한 5일에서 6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주가 지나더라도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종 코로나도 3주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격리 해제가 되더라도 본인이 한 최소한 2, 3주간은 굉장히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증상의 발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특별한 치료약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이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기관들이 이른바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네. HIV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쓰고 있다는 이제 일부 소식이 이제 보고, 전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네, 그렇게 좀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뭐 그런 그 사용 사례가 있나 보죠? 네, 저도 뭐 보고에서 봤는데요. 태국에서 아마 그 HIV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독감 때 쓰는 항바이러스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저도 뭐 독감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단독으로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랑 조금 구조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이틀 만에 환자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항바이러스 자체가 약제가 이미 안정성은 검증이 된 약물들이기 때문에 예. 복합해서 사용해서 환자가 좋아진다면은 도움이 될 거지만 아직은 일부 보고이고 좀 더 많은 경우에 환자 치료 경험이 축적이 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쓸 경우에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일정 기간 시간이 있고 우리 그 독감에서도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네. 하고 주사는 하루 한 번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나온 추가 확진자를 제외하고 어제까지 이제 15명의 네. 확진자를 종합을 해보면 남성이 10명이었습니다. 한 네. 3분의 1을 차지를 했고요. 평균 연령이 42.9세였어요. 이거를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보고는 아직 여성이 5, 남성이 10, 딱 2대 1이고요. 네. 중국의 많은 환자를 연구한 보고를 보면 뭐 425명, 99 몇 가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남성이 2배 정도 이상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폐렴이 다 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폐렴이 오는 경우는 좀 심하게 앓는 경우죠. 그 경우에 평균 나이를 봤더니 55세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사망하신 분들을 봤더니 75세 이상인 거죠. 네. 그 말은 특히 기저질환이 있고 흡연이 있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망을 하셨습니다. 국내는 조금 나이가 젊긴 하죠. 그렇지만 55세, 50대가 조금 더 많으시고요. 보면. 그리고 그런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국내 현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의 경우를 비교한다면은 남성이 조금 한 2대 1로 많은 거는 아직까지 보고에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이유는 이제 밝혀진 건 없나요? 그건 없는데 일부 이제 국제학술지 란셋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네. 여성이 그 X 크로모솜이랑 성 호르몬에 의해서 네.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예. 그런 설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홍콩에서 또 중국 이외 지역에서 중국 본토 밖에서 이제 또 사망자가 이제 나왔어요. 네. 자, 이 나이가 39세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편이에요. 네, 나이가 젊으신데 아마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예. 뭐 흡연을 좀 하시거나 다른 네.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아서 면역 체계가 조금 문제가 돼서 치료가 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니면 메르스 때처럼 사이토카인 그런 어떤 그 몸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네. 너무나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조금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좀 네,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중요하지만 있겠군요. 지금의 어떤 보고들을 보면 40대 이하는 사망하는 율이 거의 없다고 지금 예. 되어 있고 또 한 10세 미만 이하,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걸리더라도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지금은 가장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환자 개인의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에서의 어떤 그 확산 그 현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발표된 어제 이제 사망자 숫자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하루에 이제 50명 이상이 이제 사망자가 이제 발생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이제 그 증가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사망자 발생 그 숫자입니다. 전일 대비 이제 증가 폭을 네,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예, 초기에는 하루에 한 8명 정도 네, 네.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나다가 뭐 20명대, 30명대, 최근 한 이틀 동안에는 뭐 50명대, 64명까지 이제 그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점점 확산 그 추세가 좀 심상치가 않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통계 숫자 자체가 이제 과연 저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건가? 여기에 대한 신뢰성도 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한 뭐 2주일 정도가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중국 대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종 코로나 완치 환자가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완치를 했다는 거는 지금 조금 약간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환자 수가 느는 상태에서 완치를 했다는 거는 퇴원을 하거나 그걸 정확히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중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입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치료 자체도 지금 제대로 못 받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는 조금 신비성에서 저희가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네. 발표 자체가 조금 섣부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조금 건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전염병 상황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열흘 내에 절정에 달한 후에 효과적으로 제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설 연휴가 끝나서 돌아가게 되면 대도시로 다시 다 모이시게 되고 그러면 밀집도 때문에 더 확산세가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게 1, 2주에 안정화되기에는 메르스 경우를 보더라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 기간이 이제 여름이 가까워 날씨가 따뜻해져야 이 바이러스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입춘 지나면서 요 며칠 동안 이제 그 기온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 추워지면은 이 바이러스는 좀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네, 감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추울 때 많이 좀 활동을 많이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추우면 우리 들은 잘 안 움직이죠.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고 밀폐된 공간에 많이 있게 되고 예. 날씨가 추워지면 또 건조해지면서 우리 인체의 점막이 다 건조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침착이 훨씬 잘 됩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많이 걸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 2월, 3월에 추운 날씨에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대거 입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네, 얘기가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분리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분리해서 기숙사를 배분을 하셔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중에
어떤 잠복기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증상이 없이 본인은 앓지만 타인에게 전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 기숙사 분리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철저하게 스스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증상이 생길 때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네. 내에서도 다른 조치가 좀 네, 필요하다고 필요할 것 보시는 건가요?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안정화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네, 봐야 된다 필요할 이제 것 말씀하셨고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에 중국인 이제 유학생이 한 6만 9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부와 대학원을 이제 합한 숫자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 학생들은 이제 관광객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와서 이제 장기간. 지속적으로 네. 이제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내일쯤이면 이제 교육부가 이제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리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문 손잡이에서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됐다, 핵산이 발견됐다, 검출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기존에는 이 그 감염증이 일어나려면은 비말을 통해서 직접 이제 튀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걸로 이제 보통 알고 있었는데, 좀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이게 막 간접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자고 하는 게 이런 걸 예방하는 거죠. 예. 초기부터 이제 손잡이,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손잡이라든지 휴대폰, 컴퓨터 키보드 이런 경우에는 그 물체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하루 이틀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만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코나 입을 만지게 되겠죠. 이 사실은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처음 나올 때부터 저희가 주의를 요했던 사항이고 네. 이걸 예방하는 거는 그런 물건들을 최대한 자주 세척 소독을 하고 예. 개인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시설 같은 거 이용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는 손 세정제로 네. 깨끗이 씻고 그래야 되군요. 네, 예.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